자, 안녕하세요. 강창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보통 이제 충치 치료를 한 후에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불편하다. 그래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충치가 깊을 때 이렇게 깊은 경우는 대부분 없지만 이게 최소한 요 정도까지 깊은 경우에 어떤 이제 재료를 이용해서 메우고 다시 깎은 다음에 했을 치료를 이렇게 맞추면 인내라 그러죠. 그 후에 이제 계속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 보통 신경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흉치가 이렇게 부위가 넓어서 이렇게 넓게 때우게 되면 요런 데가 이제 얇잖아요. 치아가 요런 데가 얇아지게 되면 계속 씹을 때 이제 매번 아픈 건 아닌데 어쩌다 이제 불편해진다고 그러죠. 갑자기 깜짝 놀란다거나 시큰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넓게 때우면 요런 부위들이 얇다가 요런 데가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깨지기도 하죠. 그다음에 충치가 깊지 않더라도 그러한 충치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치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렇게 막 윙하고 여기를 깎아내면 그 안에 있는 신경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혈되고 어 뭐랄까 이런 식으로 충혈된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이렇게 충혈되듯이 굉장히 영향을 기계 작업을 받습니다. 그냥 한 3분 정도만 지나도 그 영향이 바로 혈관 확장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제 자극이 주어지고 또 이렇게 충치를 갖다가 제거하게 되면 이 뭐죠 미세간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깎게 되면은 이런 자극들이 많이 영향을 주게 되고 그 통증 안에 있는 신경을 갖다가 이제 안에 있는 그 신경이라든지 혈관 그 안에 있는 신경을 갖다가 괴롭혀서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깎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열리게 되니까 나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침범하면서 안에 있는 그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몸이 이겨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경관이 깎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치료한 재료가 보통 이제 높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높은 경우에도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주인대라고 해서 잇몸이 눌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높게 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렇게 치아와 치아끼리 자주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되죠. 아까처럼 뭐 안에 있는 신경이 또 충혈돼 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져서 수소 이온이라든지 또 ATP라는 그런 어떤 신경 전달이 되는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들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진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치료한 곳 말고 그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옆에 있는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금니를 막 여기를 떼었어. 근데 옆에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 레진을 떼었어. 뭐 요런 데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이제 여기까지만 금니를 떼우고 요런 데 이래 작은 구멍이 있는 건 치료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이제 김치를 씹거나 했을 때 굉장히 환자 불편할 수 있고요. 또 위에는 이렇게 금니나 레진을 이쁘게 잘 했는데 여기가 밑에가 파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많이는 아닌데 이렇게 조금 파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을 먹어도 더 많이 시는 거니까 이런 치료를 하면서 안에는 신경이 들떠 있고 예민해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요런 부위들이 같이 있다면 치료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치료하고 난 다음에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잇몸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 치아 자체 그러니까 치료한 치아의 잇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충치 치료를 하고 나서도 그 치아를 쓸 때 아픈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를 깎고 뭐 하고 그러면 안에 있는 신경은 미치고 환장해요. 거기다가 잇몸도 안 좋은데 이제 치료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제 씹을 때 계속 불편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 구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제 앞에 이렇게 레진이나 이 색깔 이쁘게 잘 떼었는데 예를 들어서 끝에 이게 뭐죠? 사랑니가 많이 썩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끊임없이 계속 이제 모르는 못 느, 그걸 구분할 줄 몰라요. 이 내진 치료한 치아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고민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고민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사랑니를 먼저 뽑고 그 후에 이 치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충치 치료한 방법의 문제는 이게 뭘 잘못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가 충치를 제거하고 이렇게 뭔가를 메우게 되는데 그럴 때 이걸 이 깎을 때 어떤 이 자극, 안에 있는 자극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갖다 이제 붙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깎았으면 이제 재료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미세한 틈 또는 이런 불량한 틈이 있을 때, 치료를 한 후에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은 이거는 분류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충치도 보통 이런 아말감 오래된 건 막 교체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금리로. 그러고 났을 때 불편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게 끝에 어금니일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여기서 이쪽은 오래전에 빠졌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안 했어. 그래서 여기만 이제 일단 급한 대로 이제 금리를 했어. 임플란트는 안 했어. 그러면 이 치아가 계속 힘을 받게 되면 불편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 다시 치료는 이 치아를 했는데 맞닿은 다른 치아들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치아를 했는데 요거하고 맞닿는 반대쪽에 이런 금이 가 있다거나, 그쵸? 그다음에 잇몸이 안 좋아서 이가 이렇게 안 좋은 이가 있으면 충치 치료하기 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이제 충치 치료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를 깨끗이 이제 금리나 크라운 이런 거죠. 잘 써야지 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마주치는 이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환자들은 그걸 구분 못하고 치료한 치아가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그 신경이 3차 신경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하나에 통합되면서 어 오래된 그 뭐죠 불편이나 이런 걸 놔두게 되면은 거기서 합선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게 합선이 돼서 사실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아픈 신호가 들어와? 거기 그쪽 근처에서 내가 충치 치료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야라고 생각하면 거기가 아프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사랑니가 굉장히 많이 썩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치아가 아프다 느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치료받은 치아가 좀 드물긴 한데 그 치아에 뭐 잘 씌웠는데 이게 금이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금이라는 게 보이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씌우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치료한 치료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환자분이 이제 불편하고 이제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한 다음엔 턱 관절이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요.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턱 관절에 약간 무리가 오면 거기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턱 관절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치아 자체가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꾸로 또 치아가 이제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제 긴장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 부위를 갖다 꽉 물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막 떼우고 붙이고 별짓 다 했어. 그리고 집에 갔어. 그럼 긴장돼 엄청 그쪽을 막 꽉 물고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제 며칠 있으면 그 다음날 아픈 건 아니에요. 내일 모레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충치 치료한 곳 때문에 아픈 건지 아니면 이를 갖다가 내가 너무 불편해서 꽉 물었기 때문에 아픈지 그런 걸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런 환자들 보면 대부분 이게 이가 좀 이게 턱이 이게 유난히 발달된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충치 치료한 후에 이거 그 자체 말고도 또 이갈이가 좀 심한 분들도 충치 치료는 열심히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플 수가 있고요. 또 이를 꽉 무는 습관들이 있거나 아까 그런 유와 비슷하죠. 그다음에 또 부종교합이 있을 경우에 비록 이렇게 레진이나 이런 걸 이쁘게 떼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부위에 대해서 자기가 이를 더 꽉 무는 습관이 생긴다거나 또 새로운 그 씌운 거에 뭐죠 떼운 거에 적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특히 앞니가 벌어진 분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꽉 이가 부종기압이 있을 경우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부위에 더 평상시보다 더 적응하는데 힘들게 되고 그래서 치주인대가 눌리게 되고 그러게 되면 염증이라든지 또 이렇게 부종기압 상태에서는 치아끼리 서로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유해하게 그러니까 잘 부딪히는 게 아니고 막 옆구리 막 모난데 정맞듯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더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가 조금 이렇게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사실 이가 이렇게 녹기도 해요. 그만큼 이게 이가 힘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특별히 너무 뭐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고요. 너무 불편할 때는 소염제 같은 거, 즉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소염제를 좀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치과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뭐 전문 처방 약품을 받는다든지 또 근이완제 처방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 또 우리가 또 구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마침 충치 치료를 했는데 감기 증상이 있거나 비염이 있었어. 그러면 그게 그 치아하고 그 아픈 걸 구분이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과 치료 높이 부작용이라는 게 있죠. 또 이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치과 치료는 너무 잘 받았어.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이를 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를 때울 때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잘 때우게 돼요. 네 이는 이거야. 이렇게 너는 씹어야 돼. 하고 높이를 맞춰 놓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그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앞니가 이게 으드득 이렇게 송곳니가 이렇게 닳게끔 닿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옛날에는 잘 닿았는데 그 부위를 갖다가 다시 맞추게 되면
이 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씹을 때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닿아야 되거든요. 이게 동영상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동영상에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막 자기는 씹어야 되는데 어금니 쪽에 새롭게 금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걸 못 하게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임시치아 추가를 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직 제가 사진은 추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 임시치아를 하거든요. 근데 임시치아 자체는 잘 적응을 해. 근데 금리나 도자기로 가면 뭐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만들어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임시치아는 사실은 플라스틱 계열이라서 굉장히 표면이 거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자기라든지 새롭게 만든 이런 금리 있죠. 이런 건 표면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무슨 냐면 위아래가 서로 닿았을 때 그 느낌, 그 표면과 이하 치아와 이 금리나 도자기에 닿았을 때 그 느낌을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임시치아는 뭐냐면 플라스틱이거든요. 약간 이제 뭐랄까 조금 아무래도 이 금리나 도자기보다는 거칠죠. 그 다음 치아가 그 치아에 그 도자기 임시치아에 닿았을 때 그 안정감이 딱 주어져요. 그런데 이런 치아가 있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가 빙판 위에 서 있는 느낌? 그래서 안정감을 못 찾아요. 그래서 치아가 자기 위치를 못 찾아서 계속 그러니까 심리적인 영향도 사실 있는 거죠. 내가 자꾸 이제 치아 아구가 안 맞고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높이가 맞고 다 좋은데 굳이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럴 때에는 치과 의사는 너무 힘들죠. 뭐 그렇다고 임시치아만 계속 쓰고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 뭐냐면 대상포진 감결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가끔 대상포진이라는 게 분명히 그 몸이나 이런 불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3차 신경절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환자는 계속 치아가 아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3차 신경절이 마침 왔어. 아니 뭐죠? 대상포진이 왔어. 그러면 이제 그 염증 그러니까 3차 신경절조차가 감염되면서 환자는 그 치아가 아픈지 치아가 아프다고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 사실 치과 의사가 사실 이게 대상포진이다. 다른 몸 쪽 외쪽으로 왔을 때보다도 위쪽, 뭐 얼굴 쪽으로 왔을 때는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됐고, 뭐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 뭐 사실은 이렇게 설명은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좀 잊어버리도 되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시치아라든지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편집은 안 했지만, 조금 잊어먹어도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이제 불편한 경우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결국은 치과 의사가 판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끔 너무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해결할 수 있고 충치나 치아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맞지만 다른 큰 질환,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환자와 치과 의사가 서로 상의하고 믿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도 환자가 아프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싶어 하고 환자도 근데 이제 문제는 그의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환자도 불편해지고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서로 믿고 한번 따라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분쟁을 하기보다는 다른 치과 선생님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바둑 훈수 두면 구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했을 때는 잘 못 보이는 것도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원인이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좀 더 다른 쪽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치과 의사하고 원만히 타협을 그러니까 신뢰가 가서 서로 나아야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가 아니고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내가 좀 운이 나빴다.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아플 수가 없겠죠. 열에 아프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한 명이 내가 됐을 땐 참 불편하거든요. 서로 협조를 통해서 신뢰를 잃지 말고 좀 최선을 다하고 안 될 경우에는 좀 다른 선생님한테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막 싸우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환자가 안 아프길 바라죠. 그러면 잠 못 잡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